속보, 유인촌 정몽규 4선 승인 안해. 홍명보 무효 선언. 유인촌 정몽규 4선 승인 안해. 홍명보는 선임 무효.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유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배경을 두고 여러 지적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것보다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냐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 때 정 회장이 사퇴 뜻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현안 질의에서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묻는 말에 거듭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회장의 이 발언을 두고 유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3연임할 때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은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3연임, 4연임은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가 끝난 뒤 승인 불허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회장이 지금 4연임을 하려는 거다. 원래는 거기 대한축구협회 독 회장을 2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3연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을 처음 맡은 정 회장은 올해 3번째 임기가 끝난다. 정 회장은 아직 공개석상에서 4선 도전 여부를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회 선출되면서 4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4일 국회 질의에서 4선 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말에 정 회장은 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에 대해 4선 연임으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 거취 문제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생각하겠다고 돌려 말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 더 나아가 정 회장의 사퇴 의사를 물었으나 말씀 잘 새겨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덧붙여 유 장관은 홍 감독에 대해 뭐가 됐든 정당한 절차를 통과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 좋다며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정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홍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중순 축구협회 운영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며 축구협회 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다음 달 2일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2. 최용재의 까칠한 축구, 정몽규 회장님. 르베 감독이 유임된 이유는요, 홍명보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담한 성적을 냈지만 유임을 하고 싶어 했다. 여론만 아니었다면 아시안컵까지 맡기고 싶어 했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회장은 러시아에서 우리가 독일을 2에서 0으로 이겼다. 르베 독일 감독은 0에서 2로 지고 탈락했고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다. 그 당시에도 르베 감독은 4년을 더 감독을 했다. 감독이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 경기 못했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고 답했다. 충격적인 발언. 당시 독일 대표팀 감독은 요아임 레브 감독이었다. 레브 감독을
르베로 말한 것도 놀랍지만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정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다. 홍명보라는 인물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다. 맹신이었다. 정 회장의 이런 맹신은 냉정함을 잃었다. 한국 축구는 나아갈 길을 잃었다. 감독의 연속성을 말하기 위해 뇌부 감독의 이름을 꺼낸 정 회장. 그리고 뇌부 감독 공식을 홍명보에게 대입시킨 정 회장이다. 이런 인식과 판단력을 가진 이가 어떻게 한국 축구의 수장일 수 있는가? 참담하다. 둘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뇌부 감독과 홍명보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한국 축구의 수장이 했다. 이런 기본을 알려주는 이가 주변에 없는가? 이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을 한 독일 대표팀. 당시 뇌부 감독의 유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뇌부 감독은 암흑기의 독일 축구를 다시 부흥기로 이끈 영웅이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예우, 그리고 존경을 유임이라는 장치로 표현한 것이다. 뇌부 감독은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감독이다. 뇌부는 2004년 독일 대표팀 코치로 시작해 2006년 감독이 됐다. 그리고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희망을 선사했고, 결실을 만들었다. 그는 대표팀에 오랜 기간 부임하면서 증명을 했다. 이 증명이 독일 축구를 다시 살려냈다. 2004년 독일 대표팀 코치로 시작해 2006년 감독이 됐고, 유로 2008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3위에 올랐다. 경쟁력이 쌓여서 독일 대표팀을 피파 랭킹 1위 팀으로 올려놨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정상으로 이끌었다. 감독 연속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롤모델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독일이 그를 유임시킨 건 증명된 감독에 대한 신뢰였다. 뇌부 감독은 2021년까지 지휘봉을 잡고 물러났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지휘봉을 잡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면 당연히 뇌부 감독도 경질이다. 이런 뇌부 감독은 홍명보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감독은 한국 축구를 후퇴시킨 최악의 선택이었다. 성인팀 경험이 없는 감독을 성인팀 최고 수준의 무대 월드컵 감독으로 선임했다. 예견된 참사였다. 그리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한국 축구는 추락했다. 다시 변방이 됐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홍 감독의 유임을 시도했고, 격렬한 여론의 반발에 눈물을 참고 이별을 해야 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홍명보가 뇌부처럼 유임을 해야 한다고? 홍명보가 성인팀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있는 지도자인가? 아니다. 유임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당연히 경질이 맞다. 결론은 정 회장이 세계 최고의 대회 월드컵을 홍명보의 성인팀 첫 경험 무대로 선물한 것이다. 이것이 특혜다. 홍명보만 받을 수 있는 특혜다. 그런 특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명보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이번이 월드컵 감독이 될 자격과 가치가 있는가? 3. 국민 욕바지 전락한 축구협회. 회장님과 예스맨 이초래한 치욕스러운 비극. SS 포커스. 정 회장은 11년 동안 KFA를 이끌고 있다. 장기 집권인데 논란이 되거나 비판받은 사건은 최근 2년간 집중돼 있다. 승부 조작 축구인 기습사면을 시작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아시안컵 개최 실패와 부진.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하계올림픽 진출 좌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논란까지 줄줄이 발생했다. 1년의 과정을 거치며 KFA는 국민 욕바지로 전락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현안을 뒤로하고 KFA와 정 회장의 행정 능력이 대중의 안주거리가 돼 일상에서 비판받고 있다. 더는 축구계, 체육계의 문제가 아니다. 사안이 사회 전체 이슈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력 정치인이부터 정 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KFA는 체육계에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유명했다.
예산이나 조직 규모 자체가 다른 기관과 다르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축구대표팀을 운영하기에 더 빈틈없이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회장 체제에서 성과도 적지 않다. 최근 감독 선임으로 늘 욕을 듣지만 파올로 벤투 전 감독을 선임해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룬 게 불과 2년 전이다. 김학범 감독이 지휘한 23세 이하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을 비롯해 20세 월드컵 준우승, 4강 등 연령대 대표팀에서 성공적인 행보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행정은 물론이고 기술 파트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기자단에 보내는 문자 하나도 제대로 발송하지 못해 정정하는 게 일상일 정도다. 연령별 대표팀이나 여자 대표팀 사령탑 공백이 길어지는데 추상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MIK라는 기술 철학을 발표해 축구인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 KFA 회장도 같은 사람이고 직원도 거의 그대로인데 90점에서 낙제점을 받는 형국이다. KFA 내부 그리고 주요 관계자는 정 회장을 보좌하는 임원, 인물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KFA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한 축구인은 최근 KFA에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저 회장이 하자는 대로 따른다. 축구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인데 회장의 동떨어진 인식을 바로 잡지 못한다. 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회장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홍명보 전무이사 시절엔 그렇지 않았다. 행정 파트는 홍 전무이사가, 기술 파트는 김판곤 당시 기술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일했다. 그때만 해도 KFA에 큰 잡음이 있었느냐. 지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몸보심만 한다. 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KFA 노조에서는 정 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확히 정몽규 집행부라고 표현했다. 성명서에 이 표현이 9차례 등장한다. 내부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인식하는 노조부터 정 회장과 집행부 전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FA가 잘 돌아가던 시절의 리더도 정 회장이고 지금처럼 엉망이 된 시기의 보스도 정 회장이다. 정 회장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파국을 막지도 막을 생각도 하지 않은 주요 인사의 실책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